저는 김종만, 올해 68입니다. 35년간 시내버스를 몰다가 작년에 정년퇴임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첫 차를 준비하고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살았어요. 손님들의 투덜거림도 들어야 했고 교통사고 날까봐 항상 긴장하며 지냈죠. 그래도 일할 때는 나름 보람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단골 승객들이 있었거든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 가는 할머니들, 학교 가는 학생들. 기사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회사 동료들이 박수 쳐주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고지에서 버스 열쇠를 반납하며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쉰다는 게 이렇게 길고 적막한 시간일 줄은요. 퇴직 후 첫 달은 정말 편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9시, 10시까지 늘어져 자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아내 정순이가 여보,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며 따뜻하게 챙겨줬어요. 오랜만에 함께 아침밥도 먹고 낮에는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도 했습니다. 종만이 이제 자유의 몸이네. 동갑내기 친구 박철수가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철수는 아직 일하고 있어서 부러워했죠?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35년 동안 새벽마다 울리던 알람 소리가 없어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거든요. 주말에는 아들 김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아버지, 이제 편하시죠? 손주들하고 많이 놀아주세요. 7살 지우와 5살 소연이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겼을 때 이런 게 은퇴의 참맛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고 다시 TV를 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TV만 봐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밖에 좀 나가세요. 운동이라도 하고. 운동? 뭘 해? 35년 동안 운전대만 잡았는데? 그러게 젊을 때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 놨어야죠. 아내 말이 맞긴 했지만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일할 때는 피곤해도 제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힘든 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오전도 길고 오후도 길고 저녁이 되어야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싶었어요. 동네를 산책해도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일하러 나간 시간이니까요. 혼자 걷다 보면 나만 이렇게 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예전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종만 형, 어때? 편하게 지내지? 그럴 때마다 응, 좋아. 너무 편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뭐가 안 좋아? 편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취미라도 가지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하시면서 지내세요. 아들 말은 맞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취미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낚시 어때요? 아버지 또래분들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낚시대를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서 낚시 방법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었어요. 주말에 한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막상 강가에 앉아서 낚시대를 들이우니 너무 심심했어요. 다른 낚시꾼들은 조용히 앉아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저는 30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재미있나? 싶어서 집에 왔어요. 낚시대는 베란다 구석에 방치됐습니다. 등산도 해봤어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 보니 운동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산에 오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금과 연금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자꾸 확인하게 되고 돈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종만 씨, 이 돈 아껴 써야 돼요. 언제까지 쓸지 몰라요.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이제 돈 못 버니 가족의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일할 때는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돈 쓰기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트에 가서도 물건값을 더 꼼꼼히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에이, 이 정도야 하며 샀던 것들도 이제는 좀 비싸네 하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오늘은 내가 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월급쟁이일 때는 당연히 돌아가면서 계산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벌지 않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손주들 학원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에게 말했대요. 어머니, 지우 영어학원 보내려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저희도 빠듯해서 아들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속으로는 내가 아직도 돈을 벌어야 하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손주가 예쁘긴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빠도 사정이 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하며 선뜻 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내도 저를 이해해 주긴 했지만 가끔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일할 때는 돈은 벌어오는데 집에는 없고 이제는 집에는 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내가 서운해하는 것도 이해됐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몸도 많이 달라졌어요.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뻣뻣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앉아서 운전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헬스장에 가보니 젊은 사람들 뿐이고 제가 끼어들기에는 민망했어요. 혈압도 높아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일할 때는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여보, 약 잘 챙겨 드세요. 아내가 혈압약을 챙겨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더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답답해서 동네 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335 모여서 장기를 두고 있더군요. 야, 이 수는 안 되지. 아니야, 이게 수가 있어? 즐겁게 장기를 두시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한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버스 기사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7번 노선 몰았었어요. 하! 맞다, 맞다. 나 자주 탔어요.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이정호 씨라고 우체국에서 일하다 은퇴하셨대요. 은퇴하고 어때요? 편하시죠? 글쎄요. 편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맞아요, 맞아.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료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요.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서로 짜증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 내일부터 여기서 만날까요? 장기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씨뿐만 아니라 박영수 씨 전 공무원, 최우진 씨 전 회사원 등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장기만 뒀는데 점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젊었을 때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서툴러요. 그래도 배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 9시에 공원에서 만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비가 와도 정자에서 만났고 추우면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체조도 하고 점심에는 무료 급식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집에서 뭐 했어요?
TV만 봤지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훨씬 나아요.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건강체조, 노래교실, 가끔은 여행도 갔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 다들 저 같은 분들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도 이제 표정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장기도 두고 체조도 하고 정호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좋네요. 그렇게 지내세요. 아내도 제가 집에만 있지 않으니까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더 좋았어요. 아들 민수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다시 바빠졌다. 내 걱정 말고 내 가족 잘 챙겨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내시니까 저도 안심돼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손주들 학원비는 아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용돈이 필요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이제 가장이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죠. 경로당에서 만난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종만 씨, 아파트 경비 일자리가 하나 났는데 해볼 생각 없어요? 경비요? 네, 야간 경비인데 일주일에 3번만 하면 돼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용돈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경비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힘들긴 했지만 적당히 바쁘니까 좋았어요. 여보, 다시 일하시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완전히 놀기만 하는 것보다는 낫네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한테도 이거 용돈이야 하며 건넬 수 있었고요.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침에 체조하고 공원 한 바퀴 걷기도 하고 가끔은 등산도 같이 갔어요. 혼자 하면 안 되는데 같이 하니까 되네요. 맞아요. 서로 챙겨주니까 좋아요. 혈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의사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계속 지내세요 라고 했어요. 새로운 취미들, 장기 실력도 늘었어요. 처음에는 이정호 씨한테 맨날 졌는데 이제는 가끔 이기기도 해요. 종만 씨 실력이 늘었네요. 매일 하니까 그렇죠? 노래방에도 가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옛날 노래를 부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젊었을 때 생각나요. 여행도 가끔 갔어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들을 다녔는데 오랜만에 아내와 둘이 여행을 가니까 좋았어요. 여보, 이런 거 자주 해요. 그래요?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은퇴 후의 진짜 삶? 이제야 알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쉴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일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돈은 예전만큼 못 벌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런 게 진짜 은퇴 생활이구나 싶어요. 가끔 예전 동료들이 연락해서 형, 어때? 심심하지? 라고 물으면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심심할 틈이 없어. 나도 바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은 작은 일도 하면서요. 손주들하고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할까요? 공원 가서 놀까? 할아버지가 장기도 가르쳐 줄게. 아내와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35년 동안 일 때문에 소홀했던 것들을 이제는 챙길 수 있으니까요.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가요.
저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 앉아 해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건강하게 준비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세요. 분명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